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시킨스 강의를 하고 있죠. 시킨스 1강, 2강, 3강, 4강까지는 어쩌면 맛보기 강의라고 보시고 이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시킨스 5강 모터의 운전 전류 앤드 콘덴서 용량 해서 시킨스 보조 회로를 가기 전에 주 회로의 모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론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 두셨다가 나중에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되지 할 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강의를 하지만 이론적으로 정립을 좀 해줄 겁니다. 해주면 여러분들이 적어놨다가 응용을 하시고 제가 하다 보면 조금 이거 좀 정답하고 좀 먼 것 같지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시험에 정답을 맞추는 강의는 아닙니다. 정답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기사가 제일 꽃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전 설비하고 모터라고 했죠. 동력죠. 그래서 오늘은 모터 부분을 해볼 건데요. 모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차단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모터에 마그네트 MC를 항상 모터는 이제 구동을 MC를 통해서 구동을 하니까 자 이렇게 M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도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모터의 용량은 15마력으로 오늘은 설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15마력이고 380V다.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CCB 380V 이제 전류는 모른다고 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MCCB는 용량은 얼만큼 어떤 걸 써야 될까? 지금 그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겠죠. 그러면 모터의 전격 전류부터 한번 우리가 구해보겠습니다. 자, 모터의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공부를 우리가 P는 누트 3에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P는 누트 3에 V, 볼트, I, 암페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기본 단위는 VA가 되죠. 볼트, 암페어가 왔으니까 그거에다가 단위가 너무 적으니까 마이너스 3성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KVA가 됩니다. KVA. 자, 이거는 우리가 순수한 지금 용량성입니다. 용량성. 소비를 아직 안 했어요. 공급 또는 용량. 그래서 변압기 용량의 단위는 KVA가 됩니다. 볼트, 암페어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건 우리가 소비를 해보자. 그러면 소비를 하게 되면 누트 3의 VI 이제 그대로 오겠습니다. VI에다가 뭐가 붙냐면 코사인 시타라는 게 붙어요. 그러면서 킬로와트로 변해버립니다. VA가 와트 일을 해서 일하는 일의 단위로 변해요. 와트의 단위로 변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시타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이라는 건 뭐냐면 힘력자의 역률, 힘을 써서 소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사인 시타는 각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전력 삼각형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력 삼각형 그래프는 어느 그래프를 따냐 이것도 한번 기술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평면 4 이제 이렇게 코사인 시타 삼각함수를 좀 하죠. 그래서 삼각함수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실수부예요. 실수부 이거를 허수부 이제 J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 전력 삼각형을 요걸 가져와서 계산을 하면 돼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가져오면 여기 이 각이 코사인
각이 되고 이게 사인 각이 됩니다. 이게 탄젠트 각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모터의 용량이 만약 변압기 용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이 순수한 용량, 모터가 손실이 없었을 때 용량을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피상전력 PA, KVA. 그 다음 유효전력을 P, 킬로와트. 그 다음에 무효전력 PR, 킬로바.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서 이 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각이. 이런 100이라는 용량이 있는데 이렇게 힘을 써서 소비할 때는 무효전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각이 벌어지는 각이 이게 코사인 시타 각이 됩니다. 즉 용량성인 것을 힘을 써서 소비시켜버리게 되면, 힘을 써서 소비를 시켜버리게 되면 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각이. 유효전력 대 무효전력. 그러면 코사인 시타 각은, 코사인 시타는 P에다가 PA의 P 이렇게, 즉 유효전력에다가 피상전력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전력공학 공부할 때 배웠을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 공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역률 하는데, 역률이 뭔가 힘을 써서 소비했다는 힘력자예요. 소비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이 힘을 써서 소비해버렸을 때 벌어지는 각이 코사인 시타 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타 세타 하면은 역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5마력의 전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격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전격전류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격전류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P에다가 루트 3의 V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져오면, 그러면 전류는 암페어. 전격전류를 꼭 이렇게 표시한다면 노멀이죠. 노멀, 규정, 정규 이런 뜻입니다. N이라는 뜻이 뭐 뉴트럴상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모터의 전격전류 제일 안전되게, 최대로 안전되게, 자기가 제 효율이나 역률이 제일 좋을 때 전격전류를 만약 구하라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구해지냐면 15마력에다가 마력 곱하기 0.75로 하겠습니다. 이게 1마력은 0.746인데 0.75로 곱하죠. 그러면 이제 킬로와트로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3에다가 380. 이때의 코사인 시타는 100으로 보는 건데 100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해보면 17.09 암페어가 나옵니다. 약 17.1 암페어가 모터가 제일 효율이 좋고 역률이 좋고, 이때의 암페어가 17.1 암페어가 최대로 낮출 수 있는 암페어가 됩니다. 했을 때 전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17.1. 그러면 모터가 아무리 뭐 해도 17.1 암페어 이하로 잘 안 떨어져요. 막 힘없이 그냥 공회전하고 해가면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격 전류를 구했는데, 자, 오늘은 전격 전류를 우리가 전격 전류를 구해서 뭐 모터 운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모터 명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터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명판이 딱 붙어 있어요. 명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명판을 읽어보면 어떤 말들이 써져 있냐면,
뭐 15마력 11.25km, 그 다음 커런트는 21.7A. 커런트가 21.7A라는 게 붙었어요. 이게 무슨 전류일까요? 그 다음에 FREQ 이렇게 써졌습니다. 프리퀀스, 주파수. 이게 주파수라는데 주파수의 대문자예요. 요 네 글자의 대문자입니다. 요 네 글자 주파수의 대문자. 그 다음 EFF에서 92.4%라고 되어 있습니다. efficiency. 자, 뭐 영어를 저도 잘 못 읽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EFF, 이 약자를 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효율입니다. 효율이 92.4%. 그러면 92.4% 못하면 고효율을 못해요. 고효율. 아주 효율 좋네요. 그 다음에 스피드. 이거는 읽기도 쉽죠. 1765 RPM. RPM은 여기서 보니까 Revolution per Minute.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러면 RPM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기계에서 회전수 N은 P 극수에다가 120F 주파수, RPM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사극이다. 사극의 N은 사극이잖아요. 그러면 4에다가 120F 하면 1800 RPM, 분당 회전수가 1800 RPM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슬립. 오차가 생기죠, 오차가 생기니까 여기서 100% 마이너스 슬립. 뭐 이게 5%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슬립을 계산해버리면 여기서 1 마이너스 슬립. 이거 슬립이라고 그래요, 슬립을 적용하면, 슬립은 뭐 그 모터 제조한 회사에서 정확하게 계산된 거죠. 그러면 모터에서 제조된 회사에서 해보니까 1765 RPM이다. 그러면 1800하고 1765를 나눠버리면 몇 프로의 슬립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다. 그래서 면판에 다른 것도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기기사가 알아야 될 부분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AMB라고 해서 40도씨 하니까, 이게 뭐 40도씨가 뭐냐, AMB 하니까 앰비언트, 여러분들 영어 써졌으니까 이제 찾아보시면 주위온도라고 치면 다 나와요. 즉 이 모터는 주위온도 40도씨를 넘지 말아라. 나 40도씨 이내에서, 40도씨면 더운 곳이죠, 더운 곳. 그렇게 표준 40도씨는 뭐 넘었다고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또 모터 코일을 뭐 90도씨 100도씨에서 막 버티도록 설계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명판이 이렇게 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공식에 지금 구할 것은 커런트 21.7이 뭔가, 그 다음 92.4%가 뭔가, 이걸 가지고 이미 계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설계할 때 여기에 콘덴서를 다는 거예요. 여기에 콘덴서. 만약에 콘덴서를 달았어. 그러면 이렇게 뭐 접속될 수 있겠죠. 이렇게 콘덴서를, 병렬 콘덴서를, 진상용 콘덴서, 스타틱 콘덴서를 이렇게 달면 이 콘덴서 용량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기기사는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거지,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건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콘덴서 용량 딱 구해진 대로 설계해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기사는 저게 어떻게 됐을까? 이런 명판에 써졌으면 이게 뭘까?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계산된 거지만 역순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순 계산을 해보면, 다시 한번 다시 계속 공식은 씁니다. 공식은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게 되면 전력 P는 효율까지 가요. 여기가 효율이 있잖아요. 효율까지 써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전류 I는, 그러면 공식을 전류 I는 해서 해보겠습니다.
전류 i를 하면 p에다가 루트 3의 v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효율 이렇게 해서 전류 i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있는 걸 다, 자, 여기 커런트가 있죠. 21.7A가 나왔습니다. 7A가 나왔어요. 그 다음 쭉. 그러면 P는 11.25 곱하기 10의 3승. 왜냐면 이게 킬로고 이건 볼트잖아. 볼트는 그대로 킬로볼트가 아니기 때문에 10의 3승에서 단위 평정을 해줘야 되고, 루트 3에다가 전격전압 380. 실제 전격전압은 여러분들이 계산해본 전압하고 막 틀린 거야. 계산해본 거하고 수치가 조금씩 틀려요. 왜? 전격전압이 그때는 380이 아닙니다. 380에서 막 요동쳐요. 375도 나오고 371도 나오고 385도 나오고. 여러분들 변압기 세팅치하고 현재 좀 전체적인 전력 운영 상황에 따라서 주간, 야간 따라서 전압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38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효율이 92.4% 나왔죠. 0.924가 나왔습니다. 자, 구하지 못한 게 여기서 없는 게 뭐예요? 코사인 요게 없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명판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에? 일찍이 구해진 거는 전격 전류는 적었잖아요. 이거는 최대 전류를 얘기하는 최대 전류. 즉 콘덴서를 달지 않았을 때 최대 전류. 콘덴서가 달려있지 않았을 때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콘덴서가 지금 없잖아요. 자기네 콘덴서 모터 만들면서 콘덴서 안 달잖아요. 그러니까 모터만 실험해서 자기네 전류치를 내보낸 겁니다. 내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를 구해보면, 자, 그러면 개선 전 역률이 됩니다. 역률 코사인 시타 1이 되고 쭉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위치만 요것만 이렇게 자리 바꿈 하는 거예요. 요것만 자리 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25 곱하기 10의 3승의 루트 3 곱하기 380 곱하기 21.7 곱하기 그 다음 0.924 그 다음에 비율이니까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5.24% 개선전 역률은 약 85%가 나옵니다. 85%.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터의 역률은 지금 모터의 효율하고 역률은 그대로 돌려버리면 85%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전 기준으로 역률을 우리가 역률을 지켜야 될 것이 90% 이상 지켜줘야 됩니다. 90% 이상 지켜주지 않으면 뭐 전력 요금에 때려 맞죠. 벌금 맞죠. 그럼 95% 그러면 우리가 올릴 때는 몇 프로 기준으로 올리나 95%로 계산을 해서 올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85%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콘덴서, 모터 있는 코일에 있는 콘덴서를 다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콘덴서를 달려고 하니까 이제 콘덴서 용량은 개선 전 역률 85%를 가지고 개선 후에 역률을 95% 높이겠다. 이 기준값을 가지고 지금 콘덴서 용량을 구해야 됩니다. 콘덴서 용량을 구해야 돼요. 계산 전에 코사인 시타 1을 우리가 지금 85%였잖아요. 계산 후에 코사인 시타 2를
95%로 올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삼각함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게 P고 PA다. 그 다음에 PR이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부분 PA 이 값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값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콘덴서 용량은 다른 필요 없어요. 근데 이 PA는 우리가 PA는 역순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11.25kg가 나와 있습니다. 11.25kg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개선전에 지금 코사인 시타는 얼마냐면 85%예요. 85%. 그럼 85%를 이렇게 안 쓰고 여기는 각으로 씁니다. 0.85를 씁니다. 근데 0.85는 너무 이게 벌어졌다. 줄여봐라. 너희들이 이거 줄여봐라. 이렇게 줄여서 어디에? 이것을 0.95까지 줄여라. 그러면 얼만큼의 콘덴서가 필요하냐면 여기 이만큼의 콘덴서가 필요합니다. 콘덴서가. 이만큼의 콘덴서를 달아주면 나머지 이렇게 95까지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콘덴서 용량 P는 콘덴서 용량 QC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P 킬로와트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자, 무슨 말이냐? 탄젠트 시타 1은 뭐냐면 요거. 요 크기, 콘덴서 용량은 요게 탄젠트 세타 1. 그러면 이거 빼기, 요걸 빼면 되죠. 요거를 빼버리면 나머지 용량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개선 후는 탄젠트 시타 2가 개선 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다가 요거를 빼면 이 값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P에다가 이제는 각을 가지고 씁니다. 삼각함수를 알아야 돼요. 코사인 세타 1에다가 사인 탄젠트 세타가 사인 시타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계산 후에 코사인 세타 2에다가 사인 시타 2. 저는 발음을 시타라고도 하고 세타라고도 해요. 뭐 늙어서 그런가 발음이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거 단위는 KVA예요. KVA가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또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는 거예요. 코사인 시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시타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시타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시타의 2 이렇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볼까요? 11.25 쭉 그 다음에 0.85에다가 1 마이너스 0.85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0.95의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네. 요렇게 하면 약 3.3 kVA가 나와요. kVA. 그러면 모터의 콘덴서를 여기에 모터의 콘덴서를 이제 우리가 도면에 보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돼요. 그러면 이걸 3.3 kVA. 자, 이거 저압 콘덴서입니다. 이 저압 콘덴서가 콘덴서는 마이크로 파라트로 표시를 해요. 3.3 kV는 너무 수치가 작아. 그러니까 수치를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마이크로 파라트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쓰겠습니다. 3.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3.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이번엔 두 개가 나옵니다. QC라고 안 하고 콘덴서 용량을 그냥 Q로 하겠습니다. Q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 2 kVA 이렇게도 되고,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결과식입니다. 2파이 FC의 V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3승 kVA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가 발견된 게 뭐가 나왔습니까? 요게 나왔다. 정전 용량 C가 나왔어요. 자, 이게 마이크로 파라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C는 쫙 쓰면 Q에다가 2파이 F에다가 V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까지 단위는 파라트입니다. 파라트인데 이게 단위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10의 6승을 하면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파라트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해진 게 얼마냐? 3.3 kVA, 요게 3.3 kVA가 나왔잖아요. 요 값이 이 값이 구해진 값이 3.3 kVA잖아요. 3.3에 2파이 곱하기 F는 주파수는 60이고 380V의 제곱. 자,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10의 마이너스 3승을 올려불면 10의 6승, 그죠? 10의 6승에다가 요게 또 10의 3승을 하면 요 올려버리면 10의 9승이 됩니다.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위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3승으로 구해서 10의 9승 마이크로 파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60.62 마이크로 파라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 용량 시중 규격 콘덴서는 60이면 60. 이 위 상위 거를 써야 돼. 상위 거는 75 마이크로 파라트가 있어요. 75 마이크로 파라트. 자, 그래서 결과 쓰면 이 효율에다가 쓰면, 자, 이걸로 썼을 때 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딱 죽여. 콘덴서를 됐으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봅니다. 안정적인 전류가 몇 암페어까지 내려오냐? 19.8A 콘덴서 뗐어. 오케이. 19.8A. 역률 개선용 콘덴서 하지만 전력 손실 감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전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17.1. 60.6기가 계산값은 95%에 맞춘 계산값입니다. 이거는 95%를 막 넘어버려서 거의 99%의 계산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모터를 돌려보니까 전격 용량 값하고 거의 같아버립니다. 전격 용량 값이 얼마 나왔어요? 전격 용량 값이 17.1A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효율하고 역률이 거의 1로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거의 1로 맞춰져 버려서 이렇게. 그런데 95%로 맞춰져서 60.6이 콘덴서를, 아니면 60짜리 50 마이크로 파라트를 달아버리면 90% 정도 막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20A, 19, 20A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지금 콘덴서가 60점에서 75짜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규격품을, 상위 제품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는 실제 지금 운전 전류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되었는데, 이렇게 17.1%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가 현재 이 모터의 콘덴서가 75 마이크로 파라트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뭐 콘덴서 용량을 구하고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콘덴서가 고장나서 교체할 기회조차도 거의 있지 않아요. 진짜 열악한 현장 아니면 자기가 재수 좋은 현장에 가면 그런 고장난 부분들을 좀 고쳐보고 만져볼 수 있겠지만, 전기기사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했는데 자꾸 이런 것을 반복해서 공부하지 않고 현장에서 뭐 해보지 않으면, 허드렛 일만 하다 보면, 우리가 기사시험 볼 때 공부하잖아요. 공부했던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던 거 RPM이 뭐야? RPM 갑자기 RPM에서 회전 순간 알아? 근데 R이 뭐지? P가 뭐지? M이 뭐지?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EFF. EFF가 뭐야, 이거, 명판에. 야, 이거 뭐지, 이거? EFF가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경 써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드라 실무 강의를 쭉 보시면, 오늘은 지금, 보조 회로의 직입기동에 대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이 강의를 한 번 더 해드린 겁니다. 해드린 거고, 앞으로 또 공식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계속 할 거예요. 리바이벌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이들아 뭡니까? 실무 강의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주변에도 좀 공부 좀 하세요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